주변에 손대는 것마다 돈을 버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정말 타고났나 봐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똑같은 기회 앞에서도 그 사람은 과감하게 무언가를 시작해서 결국 수익을 내는데 나는 왜 이건 위험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다 결국 아무것도 시작조차 못했을까요? 나는 원래 돈 버는 재주 또는 재능이 없어. 나는 돈복이 없나 봐. 어쩌면 당신 스스로 부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운명론을 깨부수고 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재능이 아닌 학습 가능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뇌과학적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기로 선택하셨다면 당신은 나는 돈복이 없다는 그 무기력한 믿음의 감옥에서 탈출할 열쇠를 얻게 될 것이며 당신의 뇌 속에 숨겨진 가난의 필터를 제거하고 세상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는 부자의 뇌를 설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하브 에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든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생이 나에게 그냥 일어난다고 믿는다. 꿈을 걷는 자의 시각과 해석으로 이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 버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라 믿는 당신의 그 고정된 생각이 돈 버는 기술을 배우려는 당신의 모든 노력을 시작조차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 버는 것을 마치 음악적 재능이나 미술적 재능처럼 타고나는 감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백억을 번 사업가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를 듣습니다. 언론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늘 자신감이 넘치고 하는 말마다 지혜로워 보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 결과를 만들기까지 어두운 골방에서 밤새워 코딩했던 수만 시간, 투자자들 앞에서 수백 번 거절당했던 굴욕의 순간들, 실패한 아이템들로 창고를 가득 채우며 흘렸던 눈물, 이런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은 대부분 생략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 눈부신 결과만을 보고 너무나 쉽게 결론 내려버립니다. 와, 저 사람은 천재다. 역시 사업가 DNA는 따로 있어. 역시 저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마술쇼를 보는 관객의 심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마술사가 모자에서 비둘기를 꺼내는 결과에 감탄하지만 그 마술을 위해 마술사가 수만 번 연습했을 손기술과 트릭이라는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술을 초능력이나 타고난 재능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돈 버는 능력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인지적 오류, 즉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재능으로 귀속시키는 이 착각이 왜 치명적일까요? 돈 버는 것은 재능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재능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짓는 강력한 운명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에 다루었던 캐럴 두에게 고정 마인드셋이 돈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제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나이라는 프레임이 새로운 배움을 막았고 재능이라는 믿음이 부를 향한 모든 노력을 원천봉쇄합니다. 나는 돈 버는 재능이 없어. 이 믿음은 더 이상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정체성으로 굳어집니다. 나는 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나는 위험한 투기보다는 안정적인 월급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나는 복잡한 사업이나 장사 같은 건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은 마치 안경과 같아서 한번 쓰게 되면 세상을 그 안경의 색깔로만 보게 됩니다. 이 가난한 정체성이 한번 굳어지면 우리의 뇌는 이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교묘하고도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다는 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현실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을 뿐이야. 나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일 뿐 패배주의가 아니야. 네, 그 신중함은 너무나 중요하고 현명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신중함이 새로운 기회를 거부하는 자동적인 방패가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이런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있는데 내 전문 지식으로 강의를 만들어 보면 어때? 초기 비용도 거의 안 들어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회를 제안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뇌라면 오, 흥미로운데? 어떤 플랫폼이야? 수익 구조는 어떻게 돼? 내가 가진 지식 중에 뭘로 강의를 만들 수 있을까라며 호기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을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라는 고정 마인드셋이 박힌 데는 이 기회를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잠깐, 저걸 덜컥 시작했다가 아무도 내 강의를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역시 난 이런 거 할 재주가 없다는 게 만천하에 증명되잖아. 그 수치심과 실패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저거 분명 시간만 엄청 뺏기고 돈은 안 될 거야. 요즘 그런 강의 너무 많아서 이미 레드오션이야. 괜히 건드렸다가 본업까지 영향받으면 안 돼. 뇌는 나의 무능을 증명받을지도 모르는 그 시험대를 피하기 위해 그 기회가 매우 위험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설득하는 온갖 합리화를 작동시킵니다. 결국 우리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눈앞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며 안도하죠. 거 봐. 내가 저런 거랑 안 맞는다니까.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게 최고야. 나는 돈복이 없어. 이것은 자신의 가난한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것에 대한 씁쓸한 자기 확인입니다. 이것을 운명의 여신과 정원사의 비유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부를 운명의 여신이 무작위로 선택된 소수에게만 내려주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신이 언젠가 나를 돌아봐 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로또 당첨 발표를 기다리거나 주식, 코인 커뮤니티에서 대박 종목을 점지해줄 구루를 찾아 헤매죠. 그들은 기다림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재능이라는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부를 정원사가 땀 흘려 가꾸는 정원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운을 기다리는 대신 땅을 갈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잡초를 뽑고 병충해를 막습니다. 그들은 부가 재능이라는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지루하고 반복적인 노동과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실패를 통한 성장의 결과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돈은 운이 아닙니다. 돈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학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재능이라고 말하지 않죠.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고 실수를 하지만 도로 연수를 받고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운전 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믿죠. 돈 버는 기술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학습하고 연습하면 누구나 그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운전면허는 따면서 왜 돈 버는 면허는 딸 수 없다고 미리 단정 짓는 건가요? 그렇다면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라는 강력한 고정 마인드셋은 구체적으로 우리 뇌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를 지속적으로 가난으로 이끌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 뇌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망상활성계, 즉 RAS에 있습니다. RAS는 우리 뇌의 뇌관에 위치한 신경망으로 우리가 매 순간 쏟아지는 수백만 가지의 감각 정보 중에서 지금 나에게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의식의 영역으로 올려보내는 놀라운 필터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RAS 필터가 없다면 우리는 온갖 시각, 청각, 촉각 정보의 홍수에 압도당해 아무런 생각도 행동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내가 만약 빨간색 스포츠카를 사기로 마음먹은 순간 이상하게도 그 전까지는 눈에 잘 띄지도 않던 빨간색 스포츠카가 도로 위에도 주차장에도 심지어 TV 광고에도 넘쳐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빨간색 스포츠카가 갑자기 세상에 많아진 걸까요? 아닙니다. 나의 관심과 의도가 바뀌면서 나의 RAS가 빨간색 스포츠카는 지금 나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하고 그 정보만을 우선적으로 필터링해서 나의 의식에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수많은 색깔의 차들은 배경 속으로 사라져버린 채 말이죠. 이 RAS의 강력한 필터링 원리를 돈과 가난한 정체성에 적용하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의 깊은 무의식 속에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어, 돈은 위험하고 나쁜 거야와 같은 가난한 정체성과 믿음 체계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당신의 RAS는 어떤 명령을 최우선으로 따를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정보는 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정보. 이것은 차단. 돈을 잃거나 돈 때문에 고통받는 이야기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하고 익숙한 정보, 선택. 그 결과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RAS 필터가 부로 가는 모든 신호를 차단하고 가난으로만 가는 신호만 증폭시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서점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매대에는 두 권의 책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한 권은 평범한 직장인이 부업으로 월 1,000만 원 자동 수익 만드는 법. 다른 한 권은 영끌 투자 10억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의 눈물. 부자 필터가 장착된 사람의 RAS는 자동 수익이라는 키워드에 즉각 반응하여 그 책을 집어들게 만들 겁니다. 그 정보가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 필터가 장착된 당신의 RAS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동 수익이라는 정보는 저거 분명 사기야, 나 같은 사람은 못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소음처럼 흘려버리고 대신 10억 빚더미, 눈물이라는 키워드에 강력하게 끌리죠. 그리고 그 책을 집어들며 이렇게 생각하죠. 거봐, 역시 투자는 위험해. 나는 안 하길 잘했어. 당신의 RAS는 가난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정보만을 충실하게 수집하여 당신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 요즘 스마트 스토어로 부수입이 꽤 쏠쏠해. 너도 한번 해보지 그래? 라고 진심으로 조언할 때 가난 필터는 그 성공 정보는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대신 저 친구가 저거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밤새 잠도 못 자고
악성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던데? 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만을 찾아내어 부각시킵니다. 역시 쉬운 건 없어. 나는 저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라며 또다시 시작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죠. 우리는 돈 버는 재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정보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스스로 가난 필터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 필터를 어떻게 깨부수고 세상을 부자의 필터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빨간색 스포츠카의 비유처럼 나의 뇌에 돈 버는 지식과 귀에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생존 정보라는 새롭고 강력한 명령을 의식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돈 버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하는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재주가 없다고 한탄하며 운명론에 갇혀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기술은 배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돈 버는 기술은 거창하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학습 가능한 영역이죠. 첫 번째는 가치를 발견하는 기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관찰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를 창조하는 기술. 그 불편함을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켜줄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가치를 알리는 기술. 나의 상품, 서비스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가치를 교환, 즉 판매하는 기술입니다. 고객이 기꺼이 지갑을 열도록 만드는 협상 및 세일즈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벌어들인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기술.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재무, 회계, 투자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재능이라고 착각했던 돈 버는 기술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국영수를 배우듯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우듯 학습하고 훈련하고 실패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명백한 기술의 영역입니다. 지금 당장 이 다섯 가지 기술 중 당신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영역의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사서 하루에 딱 한 페이지라도 읽기 시작해 보세요. 혹은 관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하루 10분이라도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학습이라는 행동 자체가 당신의 뇌, 즉 RAS에게 주인님이 드디어 돈 버는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관련 정보를 최우선으로 수집하라고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그전까지는 당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가난의 필터를 서서히 걷어내고 세상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돈 버는 기회와 아이디어들을 의미 있는 신호로 포착하여 당신의 의식 위로 올려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빨간색 스포츠카가 갑자기 눈에 띄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죠. 재주를 탓하며 운명론의 감옥에 갇혀있던 가난한 뇌가 기술을 학습하며 기회를 창조하는 부자의 뇌로 바뀌는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 돈 버는 재주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믿고 싶은,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를 찾고 싶은 나약함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렵고 귀찮다는 말에 가장 그럴듯한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핑계와 운명론을 걷어내고 부는 재능이 아니라 기술이다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때, 나는 돈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돈 버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겸허히 인정하고 학습을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톱니바퀴는 가난이라는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부를 창조하는 기술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와 맞물려 전진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자들은 돈 버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 버는 기술을 누구보다 지독하게 학습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천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당신도 그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